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칼은요, 바깥이 아니라 집 안에서 오더라고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이후로 잠이 얕아졌습니다. 믿고 밀던 일이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시장에는 근거 없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자금이 막혔다느니, 약속을 어겼다느니, 숫자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읽어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전화는 늦어졌고 미팅은 미뤄졌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밀고 있다는 느낌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밤마다 카페 불을 늦게 껐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철해두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는데요. 말은 바람이고 증빙은 돌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돌을 하나 더 쌓아두자고 했습니다. 자칫 억울함만 커질 수 있는 시간에 지은호는 차분함으로 버티는 방법을 골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성실이 가장 멀리 가더라고요. 박성재는 마음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연기엔 불이 있기 마련이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은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 이지혁을 외롭게 두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문장 습관도 봤습니다. 쉼표의 간격, 강조하는 단어, 줄을 바꾸는 호흡까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버릇이 눈에 걸렸습니다. 집안에서 늘 보던 글투였습니다. 그때 아주 작지만 분명한 의심이 싹을 틔웠습니다. 뜻밖의 실마리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별장에 들렀다가 서류 몇 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낯선 법인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고 자금은 빙 둘러 흐르다가 다시 자문사로 흘렀습니다. 이지환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남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결국 형 생각이 이겼습니다. 조심스레 서류 흐름을 전했고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자문사로, 자문사에서 익명의 계정으로. 화살표가 모이는 자리를 표시해 보니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이름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느리게, 더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조옥래가 노트를 펴고 도와주었습니다. 평생 장부로 살았던 어른의 손길이었습니다. 주소를 대조하고 공시 문장을 맞추고 사람 이름의 한자 표기를 확인했습니다. 화살표 끝에 점들을 하나씩 눌러보니 흐릿하던 그림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자금이 잠시 머무는 계좌,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메모, 서류의 작은 습관까지.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었습니다. 그 면이 가리킨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의 쪽이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재무팀에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설명이 유독 비슷한 송금 내용만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자금의 끝은 한우진 이름의 법인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의 아들이자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는 깊은 숨을 몇 번이나 내쉬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결심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들려줄 소식은 짧고 무거웠습니다. 확실하다고, 숫자가 증언한다고. 이지혁은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만 또박또박 정리했습니다. 누가 틀렸는지 다투기보다
무엇을 바로잡을지부터 정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결국 네 사람이 마주 앉는 날이 왔습니다.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 이지혁. 말보다 근거를 먼저 보자는 합의가 서자 화면에는 자금의 길이 떠올랐습니다. 법인과 법인을 잇는 선, 자문사와 계약서, 메모의 버릇. 법무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결제 대리 흔적이 분명하다고. 고성희는 처음엔 담담했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묵직했습니다. 늘 강하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흠없이 세우고 싶었다고.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앞섰고 결국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끝까지 존칭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지키고픈 마음은 자신도 같다고, 그러나 이 길은 틀렸다고. 말은 짧았지만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긴 침묵을 택했습니다. 오래 믿던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쉽게 말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짧게, 더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책임을 피하지 않되 사람을 버리지도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별의 칼날을 곧장 드는 대신 매듭을 제대로 풀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문사는 해명을 냈고 떠돌던 소문은 기세를 잃었습니다.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내부 검토가 길었다는 말과 함께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지혁과 팀은 밤을 새웠습니다. 조경수는 충혈된 눈으로 웃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고, 오늘이 바로 그날 같다고. 이지혁은 웃었지만 방심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막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집에서는 삶의 리듬이 사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정순이는 국을 끓여 딸에게 건넸습니다. 먹고 하라는 짧은 말이 길게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국물 한 숟갈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번 더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강호는 쑥스럽게 누나 편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농담을 섞어 웃을 수 있는 기운이 돌아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거리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자리에서는 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관리 비용과 렌털 기록에 대해 과장 없이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본입찰날 이지혁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숫자는 그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재무 구조를 차분히 풀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지키며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져도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서였습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말 뒤에 뒷감당이더라고요. 그날은 말보다 책임이 먼저 보였습니다. 결과는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서명이 이어지고 마지막 확인이 들어오자 방 안에는 조용한 환호가 번졌습니다. 환호보다 먼저 긴 한숨이 났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였습니다. 박진석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웠다고, 그래서 일이 선다는 것을 다시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오래 가겠다고, 지킨 약속으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혼잣말처럼 적었습니다. 짧은 말들이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손이 차다고, 금방 데워질 거라고. 이지혁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따뜻하면 손도 금방 데워진다고.
말을 길게 잇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긴 말보다 짧은 안심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둘은 그냥 나란히 앉아 오늘의 공기를 조금 더 오래 들이마셨습니다. 그 후에도 해야 할 일은 줄줄이 기다렸습니다. 합병 절차, 문화 정리, 약속 이행.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결국 도착하고 도착한 진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손을 다시 잡아줍니다. 고성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맺은 매듭은 내가 풀자고. 박진석은 신뢰의 장부를 다시 펼쳤고 조옥래는 장부를 덮으며 결국 숫자도 사람이 버틴다고 웃었습니다. 김장수는 천천히 걸어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급히 가면 넘어지니 천천히 오래 가자고. 끝에 남은 건 화려한 승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결심이었습니다. 소문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약속을 함께 지고 가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문은 바람이고 약속은 짐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지나 그 짐을 함께 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드는 사이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는 서로의 약점이 아니라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다음 바람이 불어와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사람을 믿을 이유부터 찾는 게 길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요.